나와주세요. 많은 것 중에 이번에 잡은 건 뭐냐? 당연히 이번에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네. 송민순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모두 덮어버렸다. 종편이 이걸로 싹 덮였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도들이요. 사실상 그 새누리당 논평이에요. 이게 보도라고 보기보다는 새누리당의 홍보물을 영상으로 그냥 만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KBS, MBC, 그리고 종편,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방송 보도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야당은 계속 수세적인 변명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 조금씩 집어넣었을 뿐 모든 논리가 다 새누리당 논평에서 그대로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어서 심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종편 시사 토크쇼는 그냥 저가의 내통 등 여러 가지 뭐 아바타, 기타 등등의 이런 막말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 신문 보도부터 보시면요. 신문 보도량은 보시면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송민순과 최순실 어떻게 보도했나? 보시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최순실 보도가 더 많죠. 50건, 43건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좀 비슷한 정도는 되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송민순 관련 그 회고록 관련된 건 35건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건 19건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편차를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실제로 최순실 관련 보도가 최순실 의혹을 제대로 다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대에 요즘 이화여대가 워낙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 정도로만 들어갔을 뿐 제대로 의혹을 다루는 보도는 조중동에서는 없었죠. 경향하고 한겨레만 하고 있죠. 요새. 예. 경향 한겨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요 최순실 보도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네. 방송을 보시면은 지금 JTBC만 최순실 보도가 21건으로 유일하게. 예,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다른 방송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송민순 관련 보도가 많고 TV조선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많죠. 예를 들어서 MBN 보세요. 송민순이 21건이면 최순실 2건.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건 MBC 1건. 뭐. 예. 연합뉴스 19건, 5건. 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보도도 보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짧게. 예, 그리고 대부분 이화여대 이야기예요. 그냥 그 입장 짧은 그런. 그래서 우리 말 이야기라든가 앞에 얘기했던 비대행 이야기라든가 유령에서 얘기 이런 거 등장하지 않아요, 절대. 예. 자, 그러면 그 송민순 회고록 관련된 시사 토크쇼 보도량은 어떻게 됐나?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송민순 회고록만 카운팅을 해봤어요.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6개 방송사의 시사 토크쇼 평균으로 보면 69%가 송민순 회고록을 지금 한 거고요. 그럼 채널A가 75%, TV조선이 79%.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시사 토크쇼의 79%가 이 모니터 기간 동안 10월 14일에서 17일 동안 이 주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슈 중에 80%를 송민순으로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예. 딴 거 20% 다루고 예. 요것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단한 거지 지금. 종편이 지금 틀면 나온다. 틀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송민순을 팔고 있어요. 예. 근데 시사 토크쇼 같은 데 보면 어느 대학교 개공교수 무슨 연구원 자문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맞아요. 구의원 했던 사람 예. 뭐 이런 사람이 공천 맞아요. 신청했던 사람들 숨기고 나오는 거죠. 예. 영상을 그냥 한 편에 딱 몰아서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을 볼까요? 송민순 회고록의 한 구절을 트집 잡아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간을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편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송민순 회고록 논쟁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편의 오버액션이 있었습니다. 오버액션 3인방 한번 보시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도 양이 안 찰 텐데 북한한테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교통순경에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이거 딱지 떼도 돼요? 뭐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이런 강도에게 시민이 맞았는데 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강도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강도한테 네가 그 시민을 때렸으니까 너를 처벌할래 말래 했는데 그 강도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 네. 강도는 당연히 처벌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초등학생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홀로코스트 욕하고 하는 게, 저는 비난하고 하는 게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권에 관한 문제를 어떤, 타협의 대상으로 논다는 거,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알게 됐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뭐 친일파 욕하고 막 하지만요, 저렇게 하면요, 우리가 친일파 욕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늘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심한 막말도 이어졌습니다. 막말 3인방 보시죠. 노무현 정부의 특색은 뭔가 하면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분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하신 말씀이 대형 사고 쳤다. 그 다음에 부인께서 하신 말씀은 전 더 잘 기억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는 남북 문제를 거꾸로 보겠다든지 이런 어떤 시각 같은 게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대북 문제를 포함해서 대통령 플랜 자체가 크게 없이 당선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북한 문제를 보는데 한 번은 찬성, 한 번은 기권, 한 번은 반대 왔다 갔다 한 모습을 보인 건데 이게 대한민국을 더 혼란으로 빠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통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고요. 과거에 이 총풍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통이고요. 과거에 유신을 할 때 북한에 알려줬다면 그것도 내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다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런 어떤 유엔 결의안 참가를 북한에 물어본다. 그럼 북한이 싫어하는 일들을 전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예. 도둑놈 보고 몇 시에 들어올 건지 우리 문을 잠가 놓을까요? 열어 놓을까요? 물어보자 하면 도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자는 건요. 여기에 통치 행위를 언급한다면 그거는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성 국가에게 니들 어떻게 해줄 거라고 물어본다? 얘들 또 병정놀이 할 때는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런 무슨...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진짜로 5년간 국가 경영을 맡겼었고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던 경험한 분들한테 다시 국가 경영을 어느 국민이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한편 단순 망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왜곡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망상으로 인한 왜곡 3인방 보시죠. 그 당시에 사실은 북한 핵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레임덕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있고 한 달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지금 뭐 사드 얘기를 하는데 사드 얘기 이전에 그럼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 의견을 물어보면서 대충 이렇게 뭉개고 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라는 상상이 충분한 얘기죠. 오늘 안희정 또 충남도지사 이분 굉장히 또 용기 있게 문재인 의원에게 고해성사해라. 예. 예. 같은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가까운 분인들인데 두 분 다 친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고해성사하라 이제. 참. 안희정 대표가 확실히 다른 모습을 안희정 지사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예. 아마 이런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고 그게 지금 더민주의 정말 구태죠. 거의 북한에 종속되다시피 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권 주자로서 문 대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언급한 수준이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두고 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에게 고해성사를 요구했다며 아전인수격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왜곡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로 남는 게 문재인 비서실장 북한에 결재받다. 이렇게 남습니다. 이미지가. 이른바 중도층에 남는 그런 어떤 잔상은 결재받으러 갔다 왔다. 왜? 그 당시 2007년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다음에 실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화락 작성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관했다는 것은 밝혀졌잖아요. 황태순 씨의 발언은 최악의 왜곡이며 망상 발언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언급한 논란 시기는 11월 18일. 황태순 씨가 말한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 달 전인 10월 2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 전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방북하여 인권 결의안 결재를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정말 외워서 계속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생산하고 게다가 이제 뭐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설들의 그 논리들도 지금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북을 했을 때 그런 그
결제를 받고 왔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도 결제를 받고 왔을 것이다 북한 가서. 예, 그런 식의 말들도 지금 오가고 있고 굉장히 겉으로는 계속 객관적인 그 뉘앙스를 보이기 위해서 야당의 입장을 조금씩 넣었는데 그것 야당의 입장 자체도 굉장히 계속 수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계속 야당을 공격하는 새누리당과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이 대치 국면 속에서 사실은 야당이 처음에 잘했어요. 예. 해명도 빨리 했고, 그 정황도 빨리 이해시켰고, 그다음에 워딩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군대도 안 가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내통은 니들이 했지 뭐 총풍 다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최순실 게이트 그 자체는 아예 이슈가 안 되고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종편만 보는 노인들에게는 최순실 게이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그리고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계속 새로 밝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주제만 가지고 지금 한 4, 5일째 내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맞아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들이 하는 주장을 계속 보도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작 국민이 알아야 될 주요한 내용을 계속 감추고 있는 것. 제 지상파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그래요? 네. 지금 새누리당 논평이 방송사 보도를 통해 전국에 유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먼저 KBS의 저녁종합뉴스 보시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연관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KBS는 자신들이 회고록 관련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17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10대 의혹이나 새누리당 공식 논평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MBC의 왜곡 보도도 굉장합니다. 이번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보면서 정치권에선 4년 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NLL 대화록 파문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고록 논란도 차기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여당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공통점입니다. 여당이 이번 논란을 단순한 정쟁이 아닌 문 전 대표와 야당의 안보 관들 근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MBC의 이 보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같은 날 JTBC 보도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과 함께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정문원 전 의원은 대화록 유출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때 과하게 언급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송 현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새누리당 논평을 정말 베껴요. 그대로. 매일매일 보도가 새누리당 논평에 있는 그 이슈들 있잖아요. 뭐 두세 개 뭐 묻고 싶다, 비판한다, 그러면 그것을 논란이 있습니다. 하면서 매일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취재 안 해도 되고. 보도 자료를 찍어내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예. 보도 자료를 저녁종합뉴스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예. 특히 지상파가 그것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편을 시청하는 그 계층한테는 문재인 전 대표는 너덜너덜해요. 아직 살아있나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맨날 씹어대기 때문에. 예.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진짜 한 6시쯤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한 분이 재미있는 영상을. 송민수 회고록 후 폭풍, 진실게임의 결말은 첫 번째, 쪽지 미스테리입니다. 문 전 대표의 쪽지 미스테리. 문 전 대표의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을 다루기 전에 논란의 핵이 된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처럼 쪽지를 전달받았다는 건데 이 쪽지의 내용, 그리고 이 쪽지의 성격, 그리고 이 쪽지의 의미, 쪽지에 따라서 이 사건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이 쪽지의 내용, 과연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달받았다는 쪽지 내용인데 보실까요? 역사적 북남 순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이 보낸 거군요.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 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당시 북에게 온 이 쪽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의 협박성 권유 발언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쪽지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쪽지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병민 의원님.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기억대로 이 쪽지 내용이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북한의 권유대로 기권을 한 정황이 되는 것인데. 자, 이게 쪽지가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민순 회고록에는 저 말이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본인이 저거 확실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은 저게 진짜 북한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갖고 와서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어떤 결정을 내린 것처럼 구성을 한 겁니다, 스토리라인을. 아까 홍 의원 말씀으로는 저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일이고 네. 그 자리에 문재인 대표는 없었고 백정천 안보실장이랑 송민순 외교부 장관 뭐 요렇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쪽지 내용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맞나요? 저는 어디서도 확인을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쇼.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두 배 번항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80%를 송민순으로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딴 거 20% 다르고 요것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지 지금. 종편이 지금 틀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송민순을 팔고 있어요. 근데 시사 토크쇼 같은데 보면 어느 대학교 개공교수, 무슨 연구원, 자문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구의원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공천 신청했던 사람들 숨기고 나오는 거죠. 영상을 그냥 한 편에 딱 몰아서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송민순 회고록의 한 구절을 트집 잡아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간을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편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송민순 회고록 논쟁을 극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편의 오버액션이 있었습니다. 오버액션 3인방 한번 보시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도 양이 안 찰 텐데 북한한테 우리 이렇게 해도 돼요? 교통순경에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이거 딱지 떼도 돼요? 나와주세요. 많은 것 중에 이번에 잡은 건 뭐냐? 당연히 이번에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송민순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모두 덮어버렸다. 종편이 이걸로 싹 덮였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도들이요. 사실상 그 새누리당 논평이에요. 이게 보도라고 보기보다는 새누리당의 홍보물을 영상으로 그냥 만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KBS, MBC, 그리고 종편,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방송 보도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야당은 계속 수세적인 변명을 하는 것을 중간중간 조금씩 집어넣었을 뿐 모든 논리가 다 새누리당 논평에서 그대로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어서 심각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종편 시사 토크쇼는 그냥 저 저가의 내통 등 여러 가지 뭐 아바타, 기타 등등의 이런 막말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문부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거죠. 이런 강덕의 시민이 맞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강도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강도한테 네가 그 시민을 때렸으니까 너를 처벌할래 말래 했는데 그 강도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 네. 강도는 당연히 처벌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초등학생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홀로코스트 욕하고 하는 게, 저는 비난하고 하는 게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권에 관한 문제를 어떤, 타협의 대상으로 논다는 거, 이걸 갖다가 또 지금 알게 됐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우리가 뭐 친일파 욕하고 막 하지만요, 저렇게 하면요, 우리가 친일파 욕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저는. 늘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심한 막말도 이어졌습니다. 막말 3인방 보시죠. 노무현 정부의 특색은 뭔가 하면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분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하신 말씀이 보도부터 보시면요. 신문 보도량은 보시면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송민순과 최순실 어떻게 보도했나? 보시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만 최순실 보도가 더 많죠. 50건, 43건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좀 비슷한 정도는 되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송민순 관련 그 회고록 관련된 건 35건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건 19건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편차를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실제로 최순실 관련 보도가 최순실 의혹을 제대로 다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대에 요즘 이화여대가 워낙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키워드 정도로만 들어갔을 뿐 제대로 의혹을 다루는 보도는 조중동에서는 없었죠. 경향하고 한겨레만 하고 있죠. 요새. 예. 경향 한겨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요 최순실 보도에 있어서는 독보적으로. 네. 방송을 보시면은 지금 JTBC만 최순실 보도가 21건으로 유일하게. 예,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다른 방송사들은 지금 심각하게 송민수 관련 보도가 많고 TV조선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많죠. 예를 들어서 MBN 보세요. 송민순이 21건이면 최순실 2건. 예. 말이 안 되는 건 MBC 1건. 뭐. 예. 연합뉴스 19건, 5건. 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순실 보도도 보면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짧게. 예, 그리고 대부분 이화여대 이야기예요. 그냥 그 입장 짧은 그런. 그래서 우리 말 이야기라든가 앞에 얘기했던 비대행 이야기라든가 유령회사 얘기 이런 거 등장하지 않아요, 절대. 예. 자, 그러면 그 송민순 회고록 관련된 시사 토크쇼 보도량은 어떻게 됐나?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송민순 회고록만 카운팅을 해봤어요. 근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금 6개 방송사의 시사 토크쇼 평균으로 보면 69%가 송민순 회고록을 지금 한 거고요. 그럼 채널A가 75%, TV조선이 79%.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시사 토크쇼의 79%가 이 모니터 기간 동안 10월 14일에서 17일 동안 이 주제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슈 중에